이재명 정부가 오늘로 대통령의 취임 3주째를 맞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초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격돌이 예상됩니다. 야당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원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요. 예.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검증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수상한 금전 흐름, 마이너스 재산이던 그 김민석 후보가 2020년 이후에 소득이 5억인데 지출이 13억이었어요. 예. 8억에 해당되는 돈의 해명이 명쾌해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예.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는 과거에 그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 수수 혐의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전력이 있어요. 예. 이번에 청문회에서 그 돈의 흐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지금 없는 게 굉장히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고, 예. 특히 옛날에 불법 정치자금을 공유했던 그 사람에게 4천만 원을 빌린 뒤에 7년간 변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총리로 지명되자마자 그 돈을 상환을 했는데, 예. 검은 돈의 수수 혐의에 대한 의혹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 또 아까 8억에 대한 그 돈의 해명이 좀 명쾌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게 경조 사비와 출판 기념회로 조달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이 의혹들을 좀 밝히고 싶으실 텐데 지금 증인 채택이 안 됐잖아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 주장에 따르면 뭐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밝혀낼 수 있으실까요? 지금 증인 채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그 전 총리 후보들의 청문회에서도 뭐 똑같이 재연이 됐던 바인데. 아, 그랬어요? 예. 다만 이제 자료 제출이 이번에 특히 너무 부실하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지 않는 자료 제출은 앞으로 좀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들고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도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정치자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출판 기념회는 그간 정치인들의 비공식적인 수입원으로 치부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출판 기념회의 수익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은 우리 당의 곽규택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출판 기념회 수익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주진우 의원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금 현재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른바 뭐 검은 봉투법이다 뭐 이렇게 명명을 하셨던데 그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요, 의원님 어제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경조사비를 신고 안 한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이고 출판 기념회 소득 신고를 안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37명이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김민석 후보한테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던데 이현주 최고위원의 이런 언급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지적이 저는 당연히 있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에 출판 기념회를 뭐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많이 개최를 했는데 출판 기념회 수익 신고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정부의 그 내각을 이끌어가는 총리 후보인데 그 막연히 그냥 출판 기념회에서 생긴 수익이라고만 주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정치인은 물론이고 또 정부의 주요 요직을 담당하는 이 지명직 후보에 대해서는 출판 기념회의 수익이 신고하는 것이 좀 의무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데 다시 한번 공감을 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입니다. 꼭대기 4층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김 후보자 집으로 주소를 옮긴 지 5달 뒤인 지난 2019년 3월 김 후보자가 설립한 공익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의 이사였던 건설업자 이모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전세금 2억 원에 계약 기간 1년짜리의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즈음 빌라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졌다는 주민 증언이 나왔습니다. 월세를 싸겠어. 자기 지인 불러다가 완전 리모델링해갖고 펜트하우스 같이 해놨어요. 이 씨는 계약 기간 시작 2달 뒤인 그해 5월 자신의 SNS에 리모델링을 완료한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SNS 게시물이 올라온 지 엿새 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 빌라로 전입했습니다. 다시 이틀 뒤 이 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시작된 지 불과 2달 만에 전세권 설정을 해지했습니다. 주민들은 김 후보자 부부가 이듬해 21대 총선 전까지 이 집에 거주했다고 기억합니다. 오늘 안 보이더라고. 김민석 씨가 부인하고 왔다 갔다 아침에 들어갔다 오고 그 집이 또 고양이 키우고. 이 씨는 총선이 있던 2020년엔 김 후보자 팬클럽 운영과 후원금 모집 홍보도 했습니다. SBS는 이 씨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 후보자 측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전세금이 오간 증빙이나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달란 야당 의원 요구엔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증인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지출이 수입보다 6억 원 넘게 많다. 그 6억 원의 출처를 밝히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경조사와 2차례 출판기념회에서 수입이 발생했다고 해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의힘은 다시 그 수입에 대해 재산 신고를 안 했느냐고 따지자 김 후보자는 그해 기타 수입은 그 해에 다 썼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등 김 후보자 재산을 두고 의혹 제기와 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미심쩍다는 입장입니다.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로 6억 원이 오고 갔다면 그 흐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될 일인데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피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청문회 때 발언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6억의 자금원은 스스로 밝혀야 되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틀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국정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금은 국가적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청문회 증인 채택도 여야 간 줄다리기로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증인 출석 통보 시한이 이미 지난 상황. 내일부터 시작될 이틀간의 청문회엔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됩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지출이 수입보다 6억 원 넘게 많은데 어디서 돈이 생겨서 쓴 건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김 후보자 해명은 경조사와 2차례 출판 기념회에서 수입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왜 그 수입에 대해선 공직자 재산 신고를 안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번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 해에 들어와서 그 해에 쓰면 법적으로 신고하기도 안 되어 있고 개인 재산 신고에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그렇게 다 처리한 겁니다. 국회의원 세비 외에 그해 기타 수입은 그 해에 다 썼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하는 재산 신고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단 주장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럼 탈세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본인이 세금을 냈다는 증빙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 발목 잡기라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흠집 내기 정치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정부, 유능한 총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을 국민의힘이 처음 요청했던 23명에서 5명으로 줄이겠다고 양보했는데도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깡통 청문회로 만들고 무력화시키고 그 후보자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된다. 이럴 거면 청문회 왜 합니까? 여야 줄다리기 탓에 증인 출석 통보 시한이 이미 지난 가운데
내일 시작될 청문회엔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